제가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제가 생각해왔던 두 가지는 국격과 품격입니다. 그 국격은 대표적인 게 저는 법질서라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에 맞는 법질서. 그게 대표적으로는 집회 시위를 둘러싼 법질서고요. 어떻게 보면 노동자와 연관된 이런 분들의 관행화된 불법이 좀 도를 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는 정상화 시킨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그런 법질서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지난 2년 우리 경찰의 노력도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지셨고, 두 번째는 품격입니다. 품격은 제복의 품격이거든요. 제복 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해주는 게 전 세계 스탠다드거든요. 근데 우리 경찰은 사실 그동안 수십 년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그것을 약속을 했고 실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공안지 기본급이 대표적인 사례고요. 저희가 사후에도 국립묘지에 안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이라든지, 또는 공직 수행 중에 부상이나 순직이 됐을 때 그분들을 그에 맞게 처우해주는 공상추정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에서 우리 제복을 입은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명예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이런 걸 만드는데 저는 그래도 일조를 했다 생각을 하고요. 저 스스로도 사실은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근데 많은 이제 평가가 있고 아직도 이제 평가를 남겨두고 있지만, 그럼 원인은 뭐고 정말 이제 달라진 게 뭐냐 이런 걸 하실 텐데요.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사실은 것들이 결부돼 있다고 보여지고, 사회적인 재난 또는 자연 재난을 포함해서 그런 것에 대한 이 접근 방식, 또 우리의 업무 시스템, 이런 것들에 어느 조직보다 빨리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가 정말 이게 심각하다. 그래서 전세 사기, 그다음에 그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보이스피싱, 이런 종류의 7가지 사기를 묶어서 악성 사기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이 악성 사기는 우리가 전통적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그 살인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경제적 살인이다. 개인 또는 그 가정을 완전히 파탄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인식은 좀 너무 낮고 그 심각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과감하게 선포를 하고 우리 경찰 수사력을 대거 여기에 투입을 함으로써 단기간에 달라진 걸 보여주자. 그래서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악성서기를 선정했던 겁니다. 실제로는 상당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전세사기 조직을 저희가 그때 18개 조직인가를 찾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법적인 처벌도 하고 했죠. 근데 아쉬운 거는 피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는 그 피해본 금액을 회수시켜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사실 안 돼요. 저희 현직 경찰관들이 매달 자발적으로 100원 또는 1000원을 자동이체로 납부를 하는 겁니다. 1년이면 그게 한 6억 이상이 되죠. 한 5년 전쯤인가 한강 순찰대에서 그 투신 자살하는 분을 구조하러 나섰던 경찰관이 순직을 하게 됩니다. 그 유재국경이라는 분인데, 그 사고를 당했을 때 부인이 임신 4개월인가 5개월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6개월 만에 아기를 조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정을 듣고 돌아와서 이제 관련 기능들하고 논의를 해보니까 국가에서 도와주는 뾰족한 방법은 사실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십시일반이라고 조금씩만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은 게 100원의 기적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 14만 구성원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설사 나도 저런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때 내 애들도 우리 조직의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자긍심을 심어준 일로 지난 2년 우리 여러 많은 중에 우리 스스로 넘버원으로 꼽는 건 이겁니다. 화재 현장에 출동을 나갔던 경찰관이 그 2차 화재로 인해 가지고 그 여경을 포함해서 3명인가가 얼굴 화상, 막 이렇게 전신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의 병원에 갔더니 간병을 받아야 돼요.
근데 간병비가 하루 기본 한 15만 원이 거의 최저일 겁니다. 국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그때 당시 기준으로 6만 얼마로 딱 책정이 돼 있어요. 그 이상은 자기가 부담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이 공상에 대한 그 지원을 현실화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간병비가 이제 확 달라져서 현실화가 됐고요. 그때 그 경찰관부터 실제 현실에 맞는 간병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날로 변모하는 세상에 우리 치안도 좀 선제적으로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야. 그에 따라서 우리 치안 수요도 어떻게 바뀔 거고 범죄의 양상은 어떻게 바뀔 거다. 다가오는 미래에 맞는 선제적인 준비를 하자. 이런 미래 치안이고요. 그래서 제가 미래 비전 2050이라는 이제 큰 틀과 세부 내용이 들어가 있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가면 이제 과학 치안이 1번이고 AI 같은 걸 포함한 두 번째가 글로벌 치안입니다. 지금 모든 이 치안 관련한 것은 이 국내 한국에 한정되지 않아요. 사기를 포함한 마약 모든 범죄는 이제 국제 초국경 범죄입니다. 이 국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가 글로벌 치안. 그래서 세계 각국과의 협력입니다. 세 번째가 플랫폼 치안입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치안과 관련된 이슈에 우리 경찰이 먼저 나서서 중심이 돼서 판을 까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신질환자 문제 또는 뭐 주치자 문제 이런 거에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 자치단체 다 뭐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겁니다. 정말 품격, 그 중에서도 우리 경찰이라는 제복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또 일정 성과도 이뤄낸 저는 그런 청장으로 남고 싶습니다. 제가 청장으로서 지나온 한 2년 가까운 시간을 돌아보더라도 가슴 아픈 순간도 있었고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런 일을 좀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찰 14만 동료들과 함께 정말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로 국민들께 신뢰를 드리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격에 맞는 정말 그에 걸맞는 대한민국 경찰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